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 재판에서 문제되는 각종 그 부동산 문제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공유물을 일부 공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때 해소 방안은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 명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중 한 명이 토지 전체에 나무를 식재해 놔서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공유자들이 나무를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2심은 종전의 대법원 입장대로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 공유물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있지만 동산, 즉 물건일 수도 있지요. 이 공유물은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고 공유물의 일부라도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독점적으로 혼자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작은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을 구입하여 운동기구는 동산입니다. 운동기구를 마련하고 시간 날 때마다 공유자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 관리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 기간 공유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혼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동의가 없이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전부 혹은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다른 공유자들이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자의 독점적 사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유물 전체를 인도하고 또 때로는 퇴거하라고 청구해 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자의 그 점유를 배척하여 일단 빼앗아 온 다음에 새로운 사용 및 관리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5월 21일 날 이 전원 합의체의 판결에서 이 종전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입장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소수 공유자도 역시 공유자로서 공유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인도를 명하여 그 이용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4분 중에서 6분이 이를 반대를 하여 종전대로 토지의 인도를 명하라는 입장이었고 다수 의견인 8분이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 정도면 팽팽하게 대립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 의견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종전 입장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대법관 다수 의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공유물 보존 행위가 아니다 라고 본 것입니다. 이 공유자 중 그 전부가 아니고 1인, 공유자 1인이더라도 제3자가 공유물을 사용하는 등 그 소유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공유자 혼자서도 그 제3자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공유물 보존 행위라고 하고 이 공유물 보존 행위는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법 265조가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전 대법원의 입장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경우 다른 공유자가 이를 배제하는 행위도 역시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8분의 다수 의견은 이는 상대방이 제3자가 아니고 공유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공유물의 보존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전부를 점유하는 소수 공유자라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독점적 이용자의 점유는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공유물을 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인도 청구를 허용한다면 현 이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3. 공유물의 인도 청구가 인정이 되려면 먼저 청구하는 자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하는 공유자도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4. 공유물에 대한 인도 판결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한다면 결과는 청구하는 자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는 사람만 달라졌을 뿐 인도하기 전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물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독점적 이용 상태의 불합리를 제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즉, 공유자가 각자의 지분권에 기하여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종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통째로 빼앗아가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독점적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공동사용 수익에 제공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유물의 그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또 다른 합리적인 이용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고 독점적 이용자에게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 공유물의 독점적 이용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계속 유지될지는 의문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종전 입장이 변경된 것만은 틀림이 없고 앞으로는 공유자 중 일부가 독점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변경된 입장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